안녕하세요. 저 이경철이고요. 자세한 설명 시간이 안 나오니까 찾아보시죠. 저는 발표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맨날 비슷한 내용 해가지고 저희가 또 들고 왔느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거 발표자를 제가 얼마 전에 정리를 하다가 이거 예전에 공개 안 했던 발표자로네라고 찾아가지고 좀 시간 짧으니까 이거 발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온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어디가에 가보면 제가 원드라이브에다가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들 싸그리 정리해서 PDF로 올려놓은 폴더가 있는데 그것만 빠져있더라고요. 사정사 이런 자리에서는 별로 얘기 안 했으니까. 혹시 그래픽 프로그램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픈드라이브 다이렉트스나 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네요. 아마 대부분은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저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담이니까 부담 없이 세미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좀 마음에 안 들어요. MS. 그냥 저는 복제를 했으면 이렇게 똑똑했는데 맨날 했다면 화면에다가 삼각형을 그릴 건데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죠. 일반적으로 레스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게임과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환경은 저거예요. 레스토라이제이션인데 쉽게 말하면 점 3개를 찍고 나서 그 점 3개를 찍으면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선부에 들어요. 라인 2개가 나오죠. 그 라인을 모니터에 스캔 라인 따라서 찍찍찍찍 이동하면서 긋는 거예요. 그게 레스토라이제이션. 레스트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제 뭐 그래픽 카드 구입하실 때 보면 어디서 좀 잘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보면 디테일에 보면 레스트 오퍼레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ROP라고 되어 있어요. ROP위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분 2개를 넣고 안 채워나가는 게 그게 ROP위시거든요. 그런 거고 레이트레이싱은 이제 그림 보시면 이런 화면을 만든다고 쳐봐요. 박스 3개가 있는데 이걸 그린다고 했을 때 흔히 말하는 레스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의 카메라를 두고 카메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설정한 카메라로부터 매트릭스를 만들죠. 뷰 매트릭스랑 포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3차원상에 존재하는 그 도형의 수학적 좌표계를 행렬에다 곱해서 나온 좌표가 저게 좌표가 돼요. 이게 간단해요. 이게 레스토라이제이션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각 2차원에 투영된 삼각형들의 내부를 채워나가는 게 레스트 오퍼레이션이고요. 레이트레이싱은 모니터를 보시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겠지만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람 눈에서부터 내가 역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는 기체가 반사가 일어나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역으로 추적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니터 픽셀 기준으로 예를 들어 모니터가 뭐 선도가 1920바이 1080이다. 1920바이 1080개의 점에 대해서 각각의 레이를 만들어서 역으로 쏴서 어딘가에 딱 부딪힌다면 그게 원래 내 눈에 보여야 할 물체였던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식을 정원하는데 저런 방식으로 레이를 만들어서 레이를 쏴가지고 충분하면 화면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레이트레이싱이. 거기서 이제 뭐 몇 번 튀기냐에 따라서 뭐 반사도 처리할 수 있고 굴절도 처리할 수 있고 그리더로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보시면 이거 뒤에도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가 있으면 이 박스에 뒷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뒷면 안 보이죠. 앞면만 보이죠.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컴퓨터 그래픽에서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뒷면이 안 보일 수 있지?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렌더러에서 뒷면부터 먼저 그렸으면 앞면부터 먼저 그리고 나중에 뒷면을 그렸으면 뒷면을 그려서 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냐면 통상적인 레스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트버퍼를 써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화면을 그릴 때 2D에 투영을 시킬 때 걔네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건 투영을 쓸 때는 Z값을 가지게 돼요. 그 Z값 가지고 소트를 해요. 소트를 한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픽셀을 찍을 때마다 그 숫자가 적은 값이면 덮어찍고 숫자가 이미 찍혀있는 것보다 크게 값이 커버리면 버려요. 그게 Z버퍼예요. 되게 졸라 무식해요. 이게 게임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상당히 많이 잡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동안 빠졌어요. 이 성능 문제가.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제트버퍼를 안 써요.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쟤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성분 사이에 스캔 라인을 찍는 게 아니라 애초에 레이를 써서 레이에 충돌을 하면 무기가 보이는 거고 충돌 안 하면 안 보이는 거거든. 근데 지금 보면 맨 앞에 도형 있잖아요. 저건 보여야 되고 뒤에 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방법은
임의의 레이가 날아갔을 때 공간상에서 충돌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월드상에 물체가 3개 있을 때 3개에 대해서 다 피킹을 해보면 그 중에서 보통 이제 T값이라고 부르는데 저 레이를 쐈을 때 레이의 오리지널 시작점부터 단직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땅 충돌을 하면 어떤 임의의 좌표가 나올 텐데 그게 그 시작점으로부터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거리가 짧은 게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세 개 모두 충돌을 했으면 그 중에 거리가 짧은 거 선택하면 돼요. 근데 그 어떤 월드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도형이 3개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요. 몇만 개, 몇천만 개, 몇십억 개까지 들어간다. 저거를 다 선형적으로 루프를 돌면서 검사를 하면 엄청 느리겠죠. 못 쓰죠. 그래서 그런 그 공간상에서의 물체를 선별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KD트리는 그 중에 하나예요. KD트리에서 뭐 되게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런 공간 분할 방법 기법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로 KD트리를 많이 씁니다. 저희 구현이 간단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부분 써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림만 보시면 알아요.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어요. 공간을 보통 KDT라고 하면 이제 축 정렬된 BSP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X, Y, Z 축에 정렬된 트리를 만들어요. X축에 대해서 상수값 얼마 이동, Y축에 대해서 상수값 얼마 이동 이런 식으로 축에 정렬된 평면들을 만들어서 가상의 평면들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평면들로 공간을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3개의 도형이 있을 때 얘네들을 트리로 표현을 하면 오른쪽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KD트리 특성상 얘를 순회를 할 때는 이미 하나의 레이가 주어지면 그 레이로부터 가장 가까운 모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모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앞에 거부터 검사를 해보고 앞에 거에서 충돌을 했으면 뒤에 거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얘가 무조건 앞에 있으니까. 그 순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보통 KDT의 트리버셜이라고 하는 검색값이 엄청나게 자료가 많아요. 그래픽스에서는 주로 이제 레이를 피킹을 했을 때 어느 게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런 거 판별할 때 많이 쓰는데 그런 식으로 월드 공간을 만들어 놓죠. 이거를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어땠을 거냐면 사실 원래 이거 자체는 그 그래픽스에서는 아주 일반적이에요. 아주 일반적인데 이제 가시성 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저 뒤에 있는 갈색 오브젝트는 내 눈에 보여야 될까요? 안 보여야 될까요? 아마 안 보여야 될 거예요. 저거는 딱 앞에 흑색 박스랑 탈색 붙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저거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저게 보일지 안 보일지 없다. 레이 트레이싱에서는 알 수 있어요. 레이 트레이싱에서는 지금 레이를 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이 방식에서는 이거 Z버퍼를 그릴 때까지 모르거든요. 근데 Z버퍼가 어디다 만드는 거냐면 Z버퍼는 GPU의 버퍼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걔가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알려면 그 그래픽 API를 호출을 해서 GPU에다가 전송을 하고 그려보고 나서야 알 수 있어요.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지금 월드상에 한 50만 개쯤 있는데 걔네들을 다 그려보기 전에는 걔가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많은 이론들이 있었는데 각설하고 보통 많이 쓰는 게 오클루전 컬링이에요. 오클루전 컬링이 Z버퍼 대신에 Z버퍼를 쓰던 뭐 상관없어. 어떤 방법을 써서든 간에 미리 그려보고 GPU에다가 전송을 하기 전에 미리 그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렌더링을 하기 전에 미리 그려보고 Z버퍼를 쓰던 Z버퍼 비스무리한 어떤 걸 쓰던 미리 그려보고 그려지는지 안 그려지는지 판단을 하자는 건데 사실 그거를 GPU에 있는 Z버퍼에 그려본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래픽에 비해 호출한 다음이고 성능을 잡아먹을 때 잡아먹은 다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오프션 걸리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왜냐면 GPU가 성능에 딸려 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GPU가 성능에 딸려 드는 게 아니라 GPU는 펑펑 노는데 그래픽 API를 호출하면서 들어서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만약에 보통 오브젝트라고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하나당 드로우콜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적인 우리 업계 용어로 봤을 때 그러니까 화면에 오브젝트가 100만 개예요. 그 얘기는 드로우콜을 100만 번 했다는 얘기고 드로우콜 100만 번이라는 얘기는 드로우 인덱스 프리미티브를 100만 번 호출했다는 건데 그거 호출하기 전에 텍스처 세팅하고 뭐 세팅하고 이런 거 있어요. 셋업이 이따만큼 붙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 과정에서 GPU는 펑펑 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애초에 그래픽 API를 전달하지 말자라고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오브젝트 컬링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메모리에다가 버퍼를 잡아요. 거기서 그려보는 거예요. CPU 여기 있어, 당연히 여기 있어. 물론 고대 파이오니아들은 GPU가 없던 시절에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었어요. 퀘이크 1, 2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엔돌어가지고 막 돌아가는 게임. 근데 그렇긴 한데 지금 해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죠. GPU를 쓰죠. 근데 그거를 옛날 기술을 살려서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의 화면 풀 사이즈를 모사한 작은 사이즈의 버퍼에다가 그려보고 거기서 Z버퍼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그래픽 렌더링 파이프라인 넣지 말자라는 게 소프트웨어 구성 컬링인데 뭐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요새 기술 봤을 때는 그걸 여전히 CPU만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하기는 좀 여전히 CPU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사실 뭐예요? 처음에 저는 제가 지금 제 게임의 엔진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컬링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했어요. 뭐 개인적인 방도 제 개인 방송에서 들어가지고 S3라 들어가는 거, 뭐 별짓을 다 했어요. 뭐 SI도 쓰고 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엔진에서는 얘도 쓰지만 만약에 핫디언이 지원이 된다면 다른 방법 쓰거든요. 사실 오늘의 이제 얘기는 이거 대신에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거 대신에 좀 더 핫디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사실 오늘 골자가 되겠죠. 지금 뭐 구조조 하는데 또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하드웨어 오퍼레이션 컬링을 하게 되면 GPU 가서 그려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드로콜리요. 그래픽 API를 호출하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 GPU에다가 그려보면 그 결국 내가 정말 그려졌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API 제공을 했죠. 쿼리하는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결과값을 PCI 버스를 통해서 받아요. 당일 기준으로. 안 하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컬링을 쓰게 된 거고,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그 다음 방법. 오늘 할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레이트레이싱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레이트레이싱을 가지고 하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케이지 트리 상에서 요 상에서 바로 끝나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컬링을 할 때 트리를 탐색하면서 오퍼레이션 컬링을 하는 거는 비용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거를 만약에 레이트레이싱으로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사실 원래 제가 다이렉트에서 레이트레이싱 하다가 생각이 안 보여요. 어차피 GPU에서 레이트레이싱이 지원되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컬링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직업을 하게 됐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리에서 탐색을 해보면 앞에 거 탐색에 대해 여기서 이 청록색 박스를 만약에 보인다고 판정이 있으면 뒤에 건 뭐 가지도 않잖아요. 이게 제일 빠르거든. 그거를 쓸 수 없을까? 해서 근데 그래서 그거 하는데 사실 원래 오늘 제목 같은 거 쿠다 얘기를 했는데 쿠다랑 상관없이 기본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건 화면의 풀 사이즈를 대충 모사한 적당한 사이즈의 버퍼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레이트레이싱 해가지고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려보는데 텍스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해당 오브젝트에 대해 판별할 수 있는 포인터도 좋고 아이도 상관없고 모든 상관없어요. 어떤 숫자를 버퍼에다가 써 넣으면 걔가 최종적으로 그려질 메시지의 목록인 거죠. 그러니까 그 500cb까지 버퍼를 만들고 픽셀 제로부터 쫙 스캔을 해가서 나오는 컬러들만 수집을 하면 컬러값만 수집을 하면 그 컬러 값이 곧 아이디고 그 아이디의 목록들만 렌더링을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색깔이 좀 비게 돼 있죠. 생뚱맞은 색깔이 섞여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아이디예요. 이거 왼쪽 화면은 Z버퍼예요. 제가 Z버퍼를 했는데 Z버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GPU에서 최종으로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컬링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든 거야. 왼쪽은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컬링을 하면서 만들어낸 Z버퍼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레이싱 가지고 미리 렌더링된 목록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건데,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결과적으로 GPU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어야 좀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일단은 처음에는 디버깅 문제도 있고 하니까 CPU로 먼저 만들었죠. CPU 코드로 레이를 써가지고 케이지 트리를 순회를 해서 보이는 오브젝트를 벌려내는 코드를 먼저 작성을 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는 i7 8700K는 좀 옛날 CPU긴 하지만
이거를 처음에 제가 시도를 할 당시에는 저 저장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싱글 스레드로 돌려보면 2400펠미스컨을 넣으면 2.4초예요. 2.4초 걸리는 짓은 게임에서는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한 프레임은 60프레임을 보장받으려면 거기서 어떤 미친 짓을 해도 렌더링까지 16ms 넘기가 못 쓰는 거예요. 멀티스레드 돌려봤어요. 멀티스레드 돌릴 때는 특히 만약에 레이트레이싱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되게 심플해요. 12스레드면 화면을 12등분 하면 돼요. 화면을 12등분해서 레일을 막 쏘면 돼요. 기본 저거 되게 암다리 법칙을 약간 비웃을 정도로 성능이 잘 올라가긴 해요. 그렇게 해도 0.3초예요. 0.35초예요. 0.35초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당연한 결과지. 오케이, 당연한 결과 잘 됐다. 나 원래 GPU 프로그램 좋아하니까. 후다로 잘. 후다는 대부분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 들어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엔비디아 곡줄인데 GPU 기술 중에 하나고요. 엔비디아가 저거를 10몇 년 전에 후다를 처음 발표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어요. 도대체 그런 게 왜 필요하지? 걔네가 제가 후다를 처음 접한 게 2008년이거든요. 이미 그때 엔비디아는 2008년도에 후다 디버거가 있었어요. GPU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디버깅을 했었어요. 비주얼 스피드 익스텐션으로. 하여튼 그래서 지금 결실을 많이 보여. 추수를 엄청 하고 있죠. AI 쪽에서. AI도 하고 뭐 책으로 조금까지 책을 했었고 저 대표적인 GPU 기술 중 하나인데 저는 후다를 좀 익숙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편이기도 하고 사실 개발하기 제일 좋아요. GPU 기술에 후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가장 성공이 있고 범용적으로 보시면 엔비디아 카드가 없을 수 없지만 잘됐다. 후다폰은 저는 후다로 짜자. 이렇게 안 하고 다이렉트엑스 레이트레이싱을 쓸 방법도 있어요. 다이렉트엑스 12에 있는 레이트레이싱 API를 쓸 방법도 있는데 거기는 그래픽카드가 RTX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기법 자체는 제가 RTX에 연연을 구해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렌더가 화면에 보여주지 않는 이런 서버 환경에서도 그걸 쓸 수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저를 후다로 짜자라고 생각을 했죠. 기본은 간단해요. 아까 제가 주장 설명을 했는데 KD 트리를 GPU 메모리 위에 구현을 하면 돼요. 간단하죠. 말하는 쉬운데 짜보면 간단하지는 사실 않아요. 간단하진 않은데 어쨌건 중요한 건 여기서는 단방향 업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월드에 복셀들이 있을 때 그걸 뽀개거나 편집을 하는데 그때마다 시스템 메모리에 있는 복셀 데이터 내용을 GPU 메모리에 있는 후다로 구현된 그 GPU 메모리 상에 있는 KD를 갱신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역으로 GPU 쪽에서 CPU 쪽으로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나마 구현상에 조금 다행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후다 해보시는 분들이 좀 나았을 텐데 그냥 어렵진 않은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시스템 메모리 먼저 다 구현을 한 다음에 여기 할 때는 이제 자료 구조 하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트리를 배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보통 연습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스템 메모리 상의 어드레스 공간이랑 GPU 상에서의 어드레스 공간은 달라요. 당연히 포인터는 매핑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배열상 배열을 구현을 하고 그 노드를 가지고 있는 그 노드를 지칭한 포인터 같은 경우는 다 인덱스로 바꿔서 이렇게 후다는 건 한 번에 딱 바뀌게 합니다. 제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뽀개지거나 어떤 언어가 생겼을 때 그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후다 값비로 그냥 짝짝짝 카피만 해줘요. 참고삼아도 디버깅은 패러렐 인사이트 디버거를 씁니다. 그냥 시플 코드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를 씁니다. 만들었죠. 만들고 나니까 여기 내가 3.5초라고 했잖아요. 노티스 12스레드까지 썼을 때 3.5초였는데 GTX 970이라는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이제 고대 그래픽카드인데 이걸 써도 12.23Hz 나오더라고요. 16보다 낮으면 60은 된다고 했잖아요. 12Hz 컨텐츠니까 충분하고 저거는 이제 현세대 그래픽카드를 쓰면 더 빨라요.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프레임 레이스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그리고 막상 만들어보면 이제 게임의 선도가 보통 요새는 4K 많이 가고 기본적으로 보통 HD 이상인데 512x 512 가지고 하면 충분하냐 오차가 생길 텐데 오차가 생겨요. 오차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버퍼를 두는 방식. 버퍼를 둔다는 거는 정확하게 오브젝트 한 칸 한 칸을 컬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까 트리를 만들게 되면 그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감싼 형태로 이런 노드가 만들어져요. 이 노드고 이 말단 노드가 입수가 되겠죠. 이거 단위로 아이디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좀 더 러프하게 경험이 이만큼 크게 잡겠죠. 당연히 낭비가 발생하지만 이제
보여야 될 오브젝트가 안 보이는 현상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저렇게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 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결을 받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제고요. 이렇게 작동 잘 돌아간다는 거고 데모 보여드리면 끝날 거예요. 지금 시간 얼마나 됐어요? 아, 시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 충분하죠? 그냥 데모 하나 보여드릴게요. 빨리 끝내야지. 발표할 때는 시간 맞추는 게 이렇게. 국장님인데 좀 복잡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혹시 한 1000만 개 될걸요? 1000만 개는 안 되나? 800만 개 되나? 몇 개지? 아씨. 그냥 오브젝트가 안 되네? 54,000개밖에 안 되네? 54,000개에다가 픽셀 개수는 714만 개네요. 이게 여기서 이때 보시면 지금은 레이트레이싱 켜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상단에 그림 보이잖아요? 아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Z 버퍼. 근데 이게 레이트레이싱을 하는 경우에도 레이트레이싱으로 컬링을 할 때도 제가 이면 Z 버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레이를 써가지고 앞에 보이는 게 나왔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Z 값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레이트레이싱 버퍼를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디버깅 하려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쪽이 Z 버퍼고요. 오른쪽이 보여진 오브젝트를 걸러낸 거예요. 저 색깔들이 각 아이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무런 컬링을 안 하는 거고 보이죠? 뭔가 시커멓게 저게 저 건물 뒤편에까지 다 그려져 그래요. 이 건물 뒤편에까지 잔뜩 그려가지고 속도가 지금 21%밖에 안 나오잖아요. 보면 지금 이따만큼 그렸던데 저거를 일단 여기서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컬링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푸다 레이트레이싱이 아니라 아까 그 전에 접근했던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컬링을 쓰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면 훨씬 많이 줄었죠. 이렇게 하면 확 줄죠. 큰 차이가 있죠. 렌더링하는 게 오브젝트 18,900개를 렌더링 했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오프장만 커도 7,240개로 줄었어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 이게 화면이 없잖아요. 지금 얘는 하이퍼스레드까지 8스레드인데 화면을 이게 원래 화면들인데 보면 여기 이만큼 가잖아요. 화면을 8등분한 거예요. 가로로 8등분 해갖고 멀티스레드로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편한 거 보이시죠? 마치 창문에다가 창문을 가로로 구멍 내가지고 쪽쪽 째서 이렇게 마치 엿보는 것처럼 이게 성능을 높이려고 이것도 딴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컬링을 수행을 할 때 8스레드로 처리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사실 성능 많이 늘렸어요. 근데 이것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얘가 훨씬 빠르다. 아무리 아무리는 아니야. CPU가 빨라지면 낫긴 할 텐데 아무래도 CPU를 특이를 수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병렬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GPU에다가 레이트레이싱 시킨 것보다 성능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 GPU가 일단 장착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 방식을 쓰게 되어 있고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컬링을 쓰고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 컬링에서 멀티스레드로 돌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을 많이 봤고요. 이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저는 다른 데서 한 번도 못 봤어요. 해외 논문에서 본 적 없고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게 매우 안타깝다는. 이게 요새는 엔진을 다 사서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참 관심이 없어요.
이거 하게 되면 다른데 좀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GPU만 된다는 거 하나 문제고 그 GPU 엔비디아 GPU라고 해도 기준치 이하 예를 들면 뭐 750 이 정도 그런 거는 안 쓰는 이유는 없어요. 750 정도 됩니다 진짜 그렇다는 건데 뭐 요새는 그래도 GPU가 그 정도가 빠르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좀 더 후다 코드를 최적화를 하면 성능을 올릴 수가 있긴 한데 저는 지금 충분히 웬만큼 만족할 만큼 나와서 그 이상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듣죠. 아, 그러면 후단안 되는데 AMD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오픈C를 지원할 생각 있나요? 그럼 제가 너무 지쳐서 누군가가 돈을 10억만 투자를 해주면 하겠습니다. 아닌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러면 다이렉트스로 컴퓨터 쉐이더로 쓰면 간단한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다. 컴퓨터 쉐이더로 쓰면 성능이 약간 더 떨어지긴 해요. 오픈C나 후다를 쓰는 것보다 컴퓨터 쉐이더로 쓰면 성능이 약간 더 떨어지긴 하는데 더 범용도로죠. 심지어 인텔도 되죠. 근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GPU 코드를 짤 때 컴퓨터 쉐이더로 짜면 난이도가 한 4배쯤 올라가요. 이것도 누가 10억 투자해주면 한다고. 근데 아무도 투자를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예, 제 발표를 마치고요. 뭐 별로 질문 없으시죠 이거? 이런 관심 있는 분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아까 애플보다 손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나중에 질문.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하고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드릴게요.